안녕하세요. 대부동산 스터디입니다.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더라는 거죠. 네. 말릴 수가 없습니다. 신생아 특례 실상도 한번 보시죠. 제가 일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 일본 사례, 실제 일본 작가가 쓴 일본 사례를 읽어줘도요. 사기꾼이네 이런 답이 옵니다. 그 사실이에요. 이거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입니다. 논픽션. 사실적시 사기 이런 건가요? 누가 진짜 사기꾼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투자자의 무덤이 된 지식산업센터 간밤에 PD 수첩 보셨나요? 주위에 부자가 많다. 네가 돈이 없어서 이딴 소리 하지 마라. 돈이 없어서 다 투자에 다 뛰어드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특히 대구. 2020년 코로나 그 이전에도 장사 안 돼서 죽을라 했어요. 제가 많이 돌아다녀 봤거든요. 정말 장사 안 되고 이랬어요.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활로가 뭐가 있냐? 부동산 투자밖에 활로가 없었어요. 나이 70 넘어서도 합니다. 어떤 변호사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분이 뭐 돈이 많고 대단한 분이었냐? 밤에 야간에 클럽 업소에 가서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단순 노동 요 하시는 분이신데요. 상담하는 변호사가 이야기합니다. 마이너스 50%에 그냥 던져라. 그러니까 또 이 여자분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반값에 저걸 사주냐고요. 그래도 안 사는데. 자, 이 지식산업센터 좋은 거라고 사기쳐서 팔아먹은 사람, 이런 사람이 사기꾼이지. 이 사실을 적시하는 이 행위가 사기꾼인가요? 자, 그 뒤로도 나옵니다. 빚을 너무 떠안아서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빚을 너무 떠안아가지고 이혼했대요. 엄마 집도 날려먹었대요. 지금 월세 산대요. 가정 파탄나게 생겼대요. 신랑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잘 키워볼 욕심이에요. 그럼 애를 잘 키울 욕심이면 애를 잘 키우면 되지. 왜 부동산 투자를 합니까? 투기에 가까웠죠, 사실. 실거주 의무 마냥 정말 지식산업센터도 사업자 등록증 있는 사람만 신청하도록 무슨 이 특단의 대책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가정이 파탄나게 생겼대요. 너무 힘들어요. 동생은 몇 달 전에 극단적인 선택도 했대요. 가정이 파탄나고 이 잘못된 투자로 이끈 사람들 그게 사기꾼 아닙니까? 이거 힘든 사람은 아무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도 없습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혼자 끙끙 앓습니다. 자, 보수의 대표주자 이대 교수님 또 나왔습니다. 백분토론 단골손님.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해야 되고 정부의 입장에 적극 서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야기했습니다. 대구는 노답이다.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대구 1.6세대당 아파트 한 채 돌아갑니다. 부산 1.67세대당, 인천 1.69세대당, 광주 1.41세대당. 대구 밑으로 나머지 광역시들 상황이 다 똑같습니다.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어놨다는 말이에요. 대구가 아파트 많아서 문제라고요? 다른 지역도 다 매한가지입니다. 대구 분양 많이 해서 문제라고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구만 딱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가시적으로 보이는 미분양 숫자가 많으니까 그것이 문제처럼 보이지만 다른 지역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아파트 숫자 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죠. 많다 적다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되어야 되는데 대구 68만 개, 부산 93만 개. 이 숫자도 저도 몰라요. 신생아 특례 이거 뭐 대단한 건가요? 자, 요 표를 자꾸 뉴스에서 캡처한 걸 자꾸 가지고 오는데요. 신생아 특례 이전에도 그 기존에도 신혼부부들은 엄청 싼 정책금리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1.85에서 1.6으로 이 하단 부분만 비교해 볼게요. 가장 여기 소득 분위기가 낮거나 그런 계층이어야 될 거예요. 자, 33억을 빌렸다고 치볼게요. 겁도 없다. 겁도 없이 3억을 빌렸습니다. 30년. 대출금리 1.85%와 1.6% 이 두 가지를 비교합니다. 1.85% 여기 보이시죠? 여기도 1.6% 보이시죠?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 봅니다. 그럼 신생아에 대한 인센티브가 얼마나 되느냐 봤을 때 저거 30년 동안 지원해줘도 1,3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뭐 5년 지원, 5년 지원해가지고요. 5년 동안 이자 혜택 받는 부분 월간 차액, 월 갚아야 되는 돈의 차액이 108만 원에서 104만 원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 월간 차익이 36,674원이에요.
이거 곱하기 5년 60개월 지원해주면은 200만 원 준대요. 200만 원. 신생아 특례가 이겁니다. 3억 빌린 사람한테 200만 원 혜택 준다고 대단하다고 집 사라고 부축입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30년 혜택 줘도 시원하게 줘도 1,300만 원이면 되는데 그러면 좋다 칩시다. 다시 구간을 올려서 2.7%에서 3% 0.3% 차익이 난다고 해봐야 얼마겠습니까 이거? 0.2%일 때 36,000원 0.3%면 얼마야 되나요? 한 5만원 되나요? 5만원 곱하기 60 300만원 혜택 준다고요? 300만원 준다고 혜택 준다고 애 낳으라고? 물론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기존에 고금리 상품 은행 상품 거의 5% 육박합니다. 이런 금리를 감당하고 있다가 아기가 태어나서 자 대환으로 기존의 빚 3억에 5% 대환으로 해서 한 2.5% 수준으로 금리가 떨어진더라. 이거는 대환형. 정책을 잘 활용하는 사람 대환형. 근데 그거 아니고서는요. 이런 사기 노름, 이런 숫자 사기 노름에 놀아날 수 있더랍니다. 금리 뉴스 도배되는 거 보면은 1%의 금리, 신생아를 낳으면 1%의 금리 이걸로 현혹하는데 실상은 3억 빌린 사람한테 200만 원 혜택 주는 거예요. 혹은 300만 원 혜택 주는 거예요. 딱 중간을 잡아볼게요. 250만 원 혜택 주는 거예요. 250만 원. 뭡니까 이게. 쿠팡 이용해주세요. 알리익스프레스 이용해주세요. 조회수 1000도 안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회수 원래 기존에 1000 안 나오면은 그만 접으려고 했는데 지원 사격이 있는 덕분에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 링크 어렵지 않죠? 매도 물량 일주일 전과 오늘 비슷한 수준, 전세 비슷한 수준, 월세 비슷한 수준. 엄청나게 눈치 보기를 하고 있구나. 네, 눈치 보기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구나. 오늘 거래량 85건, 5자, 6자 이런 것들을 자주 봤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거래량이 늘어나는 건 분명한 사실. 하지만 그 효과가 저거 사기네. 지식산업센터 저거 사기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오피스텔 대구역 뒤쪽에 어디 분양하는 거. 아는 지인이 이거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하지 말라고 옆에서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청약했어요. 떨어졌어요. 탈락. 제가 잘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속상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고 보면은 아마 그때 옳은 선택이었을 거라고 좋은 결과였을 떨어지는 게 좋은 결과였을 거라고 생각할 날이 올 거라고 그게 아마 한 2년 전쯤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대구의 오피스텔 시장 괜찮은가요? 아파트만 많이 지어진 것 같나요? 상가 공실 눈에 띄니까 상가만 많이 지어진 것 같나요? 아파트 지으면서 주상복합마다 오피스텔 다 구겨 넣었습니다. 오피스텔도 무지막지하게 많이 지었습니다. 자, 1월 방송 거래량 합계치, 1일 거래 합계치가 그 다음 달에 거래량이 될 확률이 높더라. 근데 이게 숫자가 커지는 범위이기 때문에 1600건을 조금 더 넘어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줄어드는 추세일 때는 이게 줄어들고 늘어나는 추세일 때는 조금 늘어나긴 합니다. 그래봐야 2000건 아래. 범어 센트를 부르죠. 9억 7천. 범어 라운 프라이빗 8억 7천. 자, 고점 대비 28%, 30%. 상위는 1편한 세상 2단지 48평형. 메트로팔리스 2차 56평형. 월배 3점 그린코어 5억 9천. 대단해요. 이거 8억 8천까지 갔었습니다. 자, 8억 8천까지 갔을 때 감안해서 하락률을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8억 8천이 5억 9천으로 바뀌었다? 위에 가격 변동이랑 크게 변하지 않죠. 93, 27. 30% 이상 하락한 상태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 5억 9천 대단해요? 아니거든요. 자, 26% 효성 에링턴 플레이스. 이거 좀 특수하긴 하지만 아무튼 6억을 넘어가는 거래가 나오다가 다시 6억 아래 거래가 나온다. 비싼 아파트 못 버텨낸다. 6억 이상 아파트 고기에 빳빳이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형평형 쟁이하고는 국평 몇 개 되지도 않아요. 수성구 범사만삼 특집 다뤘을 때 저를 얼마나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던가요? 왜 공격하나요? 답답하니까. 부자 많다 걱정 안 해도 된다. 걱정 안 합니다. 뭐 떨어붙기나 뭐 부자가 되기나 제가 관여할 바도 아닙니다. 다만
실상은 바로 알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 아까 저 지식산업센터 분양 받아가지고 울고 있는 아줌마 못 봤습니까? 50% 손해보고 떨고 나가려고 해도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됩니다. 43평 5억 3천, 만천 우방타운 50% 하락. 뭐 힐스테이트 대시양 도남 38평형 직거래 5억 5백. 직거래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하죠? 22년식 현대 아이파크 고점 대비 30% 하락 4억 6천. 4억 6천. 2차는 뭐 5억 2천. 어제 그렇게 거래가 나왔었죠. 월성 협성 유볼에 4억 6천. 아니 전 같은 값이면 현대 아이파크와 협성 유볼에 같은 값이면 그래도 여기가 낫지 않나요? 자, 4억 6천 그래도 보이고요. 또 한창 조금 반등했다가 떨어지긴 하죠. 그나마 저 버티는 동네가 들었습니다. 버티는 동네가 한신도유 웨스턴 팰리스 4억 4천. 끝자락들이 조금씩 꺾여 내려가는 모습들을 더 많이 우리는 목격할 수 있을 거다. 물론 올라가는 것도 있다. 올라가는 걸 보고 투자를 할 사람들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다. 누가 말린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더라. 콩깍지가 씌어버리면 올라가는 것만 보입니다. 저는 내려가는 게 더 많이 눈에 보이는데 콩깍지가 씌면 올라가는 것만 보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면은 야 조금만 이게 눈치만 잘 보고 조금만 기다렸다 사면은 한 5억짜리 집 5천만 원 싸게 살 수 있는데 그런 시장 분위기거든요. 근데 야, 신생아 특례 뭐 대단한가 있네 싶어가지고 한 250만 원 아끼려고 5천만 원을 더 지불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윗부분 조금 건너뛰고 이 얼마나 가격이 많이 무너지는지 한번 봅시다. 우방 드림시티 요 사례 한번 말씀드릴까요? 누가 2억 7천에 2억 6천에 아마 샀지 싶어요. 2억 6천 7천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얼마 안 했으니까 코로나가 터지고 문제가 있었을 때 한창 분양 열기와 더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었을 때 전세 가격이 2억 7천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전세금만 받아도 돈이 남아 돌아요. 매매가하고 거의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리는 그런 사태들이 일어났어요. 물론 그 이후에 역전세가 일어나고 그 2년 후에는 다시 그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흥청망청 써버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사태가 벌어납니까? 가정 파탄, 이혼, 안 싸워도 될 것도 싸우고 이혼, 그 다음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거 아까 그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내 돈이 아닌 건 내 돈이 아닌 건데 마치 내 돈인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 자, 가격 요거 보시면 40%, 30%, 32%, 34%, 32%. 대구의 평균 하락률은 30% 정도입니다. 더 많이 무너지는 거 있죠. 그러면 싼 아파트 팔고 비싼 아파트 팔려고 그러는 거다. 또 그런 논리를 들이대면 그거 사기꾼이더라. 60조 투입됐던 시장, 40조 투입되는 시장, 분명히 시장 분위기는 다릅니다. 근데 6억에서 9억 시장 적격 대출 안 되죠. 이 시장을 받쳐줄 수요. 신생아 해보이 꼴랑 얼마 되겠습니까? 이 비싼 돈 막 4억 5억 대출 받아가지고 이자 그 혜택 보는 부분 6억 대출 받아도 6억 대출 안 되죠. 6억 대출 안 되죠. 그래봐야 5년 동안 500만 혜택 줍니다. 500만 원. 500만 원 혜택 보려고 이거 억 단위로 툭툭 떨어지고 있는 이런 가격들 물건들 가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5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거는 청약 경쟁률 1대 0.1 정도 되는 이 아파트에 계약금 가지고 올인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매로 나온 아파트 수성구 빌리브 아시죠? 네, 거기 입주자들이 25명 141가구 121가구 미분양 이거 공매로 넘어가면 가격 툭툭 떨어지거든요. 이 25가구는 뭐 본인이 배팅한 거니까 뭐 벌어도 자기가 잘했는 거고 잃어도 자기 탓인 거고 뭐 그렇습니다. 네. 싼 거 정리하고 비싼 거 산다고요? 양극화 이야기하죠. 양극화의 가장 큰 피해자는 고가의 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양극화의 의미는 중산층이 무너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비싼 거 사줄 사람 없어지는 건데 양극화 양극화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오르고 자재비가 오르고
건설비가 오르고 이게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돌아왔나요?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서 재건축 재개발할 때 집값 띄울 때는 아주 좋은 논리였어요. 우리 아파트 이거 재개발해가지고 재건축해가지고 분양하게 되면은 건축비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질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웬걸 분담금 폭탄이 되어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양극화 좋다고 노래를 부르고 있죠. 비싼 집 사줄 사람 없습니다. 6억에서 9억 적격 대출 막힌 이 상황에서 얼마나 살아나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면 또 누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비싼 아파트도 별 수 없네 하는 사이에 또 밑에 층들도 줄줄이 같이입니다. 같이 내리막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분양권 10건의 거래가 있었고요. 분양권 거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나마 거의 뭐 무피 수준, 달서 푸르지오 시그니처 오늘 거래 한번 볼까요? 자, 분양 가격이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6억 2,980, 6억 970, 거의 무피나 좀 마피에 거래된 이런 물건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지금 24년도 올해 입주하는 아파트들의 경쟁률을 살펴보시면은 평균 30대 1 정도 됩니다. 평균 30대 1 정도 돼요. 근데 25년, 26년에 입주하는 아파트는 경쟁률이 1대 1도 안 되는 물건들이 그 추후에는 수두룩하게 쏟아진답니다. 1대 1도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수두룩하게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분양 당시에 인기 있었는 아파트, 막 30대 1, 40대 1 되는 아파트도 무피로 거래되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비싸긴 또 좀 비쌉니까? 이 가격대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 안 받아줘도 선택할 수 있는 곳 많습니다. 아까 20년, 30년 된 아파트들 가격 40% 가까이 하락하는 거 보셨죠? 근데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 집을 살려고 보면은 자기 나이랑 비슷한 아파트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시 부수고 짓지도 못합니다. 집값 한 6억, 7억, 대구 기준으로 한 6억, 7억은 넘어가야지 용적률을 상향해 주더라도 좀 어느 정도 분담금이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되지. 그 미만의 아파트 9평 3억 기준으로 이거 재건축 재분양 뭐 하면은 돈 3억 더 내라고 합니다. 전 사기꾼은 아니고 광고팔이는 좀 하긴 합니다. 광고팔이는 좀 하긴 합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